안녕하십니까. 골든에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법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디서 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시렵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내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 중에 76.2%,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병원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령의 말기암 환자,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보다는 서둘러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일까요? 가족의 의무요 혹은 효를 다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까요?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대부분은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죽음을 막기 위한 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려내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의 얘기입니다. 오랜 투병으로 생명이 꺼져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눈에 보이고 임종이 가까워오면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왜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느냐고 질책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번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도대체 어떤 장소입니까? 병원의 중환자실은 병세가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이 위중한 환자가 편안하게 쉬면서 치료를 받을 만한 곳일까요? 밤에 숙면을 취하기에 최악의 장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낯선 환경에 온갖 생명 유지를 위해 연결되는 그 기계 소음 소리,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신음소리, 끝없이 이어지는 진찰, 그리고 발자국 소리, 밝은 조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가 너무나도 시달리는 곳이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또 중환자실의 모든 것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그야말로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벅찬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역할도 스스로 생각해서 챙기고 환자와 보호자의 심정을 헤아려서 돌보고 하는 그런 여력을 가진 의료진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환자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병이라든가 그런 용무로 중환자실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환자실의 베드를 빨리 배정받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할 만큼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일반 병동이라도 입원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중환자실의 환자 수가 많다는 것이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고령의 말기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의료진들의 그 집중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놓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애써봐도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의 마지막 치료라는 것은 결국엔
죽음으로 가는 톰과 의뢰처럼 보이는 것도 이건 무리가 아닌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환자실은 치료를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진들은 거의 막바지에 이른 환자들의 생명도 매달리고 집착합니다. 1분 1초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고 관심사입니다. 말기 환자에게 기도 삽관은 물론이고 인공호흡까지 시도하는 것,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의 소명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면, 그 현실 속에 불행한 죽음이 바로 나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무의미한 처치일 뿐이지만 1분이라도 환자의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의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도 임종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에서 항암, 화학치료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삽관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환자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고통만 겪다가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환자를 더 이상 치료할 방도가 없다면 1초라도 목숨을 더 연장해서 죽음을 떼어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줘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 호스피스를 택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한 죽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생명 집착적 치료를 고집하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라면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의 단계에서 병원 응급실행 구급차를 타는 순간 연명의료를 포함한 현대의학의 나의 죽음을 맡긴다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겪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지혜를 지금 발휘하십시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화면에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던 집에서, 친숙한 환경에서 살아온 대로 살다가 잠들듯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죽음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편안히 임종을 맞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